생산 성과,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과 활용. 봉제 라인에서 같은 시간, 같은 공정을 담당하는 두 작업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목표 생산량을 채우고도 여유가 남고 다른 한 사람은 항상 시간에 쫓기며 목표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매달 받는 급여가 동일하다면 이 라인의 생산성은 앞으로도 지금 수준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적화 175입니다. 이번 영상은 봉제공장 산업공학 IE 핵심 업무 20부작 시리즈 중 18번째 주제인 생산 성과,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과 활용입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생산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시스템을 어떤 절차로 설계하고 도입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작업자의 동기부여와 라인 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센티브 시스템 부재로 발생하는 문제점과 손실. 2.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을 위한 선제 조치. 3. 인센티브 시스템 적용 절차. 4. 도입 후 나타나는 효과. 5. 지속 유지 위한 체크리스트 7가지. 6. 핵심 Q&A 5가지. 7. 결론 및 요약. 1. 인센티브 시스템 부재로 발생하는 문제점과 손실. 성과와 무관하게 동일한 급여가 지급되는 라인에서는 목표량을 여유 있게 채우는 작업자와 항상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작업자 사이의 차이가 급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역량이 높은 작업자는 본인의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한다고 인식하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동기부여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저성과 작업자는 목표에 못 미쳐도 동일한 급여를 받기 때문에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현재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러한 개인별 편차는 라인 전체의 편성 효율에 그대로 반영되어 병목 공정이 특정 작업자 구간에 고정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자가 육안으로 라인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개인별 성과 차이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작업자 모두가 손을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실제 산출량의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장기화되면 우수한 역량을 가진 작업자가 더 나은 보상을 찾아 다른 라인이나 다른 공장으로 이직하는 사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수 인력의 이탈은 해당 공정의 숙련도를 다시 낮은 수준으로 되돌리는 결과를 가져오며 신규 인력의 재교육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도 함께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라인에 30명의 작업자가 근무하고 있고 이 라인이 낼 수 있는 산출량 중 인센티브 부재로 인한 동기 저하로 일부가 매일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개인별 편차가 방치된 상태에서는 라인 전체 편성 효율이 실제 역량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되며 이 상태가 하루하루 반복되면 라인이 받는 가공임 CM 중 상당 부분이 매일 소실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이 손실은 하루 단위로는 크게 체감되지 않을 수 있으나 월 단위, 연 단위로 누적되면 상당한 규모의 기회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손실은 재무제표의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경영진이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 라인의 생산성은 구조적으로 정체된 채 머무르게 됩니다. 2.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을 위한 선제 조치.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는 몇 가지 준비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준비 없이 곧바로 지급 기준을 정하면 기준 자체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현장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공정별 표준 시간을 SMV 기준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인센티브는 정해진 표준량을 초과하는 성과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표준 시간 자체가 부정확하면 인센티브 기준도 왜곡됩니다. 표준 시간이 확정되지 않은 공정이 있다면 인센티브 도입에 앞서 해당 공정의 SMV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개인별, 라인별 생산량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누가 얼마를 생산했는지 정확하게 집계할 수 없다면 인센티브 지급 기준 자체를 세울 수 없습니다. 급여 체계와 관련 노동법규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본급 대비 인센티브 비율, 최저임금 관련 규정, 초과 근무 수당과의 관계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법규를 준수하는 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작업자에게 사전 설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인센티브 시스템의 목적이 작업자를 압박하거나 경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전달하여 작업자의 불안감을 낮추고 협조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품질 기준을 병행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생산량만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속도를 높이는 대신 품질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불량률 기준을 함께 설정해야 합니다. 파일럿 라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전체 라인에 한 번에 적용하기보다 한두 개 라인에서 시범 운영을 통해 기준의 적정성을 확인한 뒤 확대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인센티브 시스템 적용 절차. 인센티브 시스템은 표준 생산량 설정, 산정 기준 설계, 지급 구조 설계,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시범 운영, 확대 적용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표준 생산량 설정입니다. SMV를 기준으로 공정별, 개인별 목표 생산량을 산정합니다. 이 목표 생산량이 인센티브 지급 여부를 가르는 기준선이 되기 때문에 실제 작업 조건을 반영한 정확한 수치로 설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인센티브 산정 기준 설계입니다. 메인 단위로 지급할 것인지 라인 또는 팀 단위로 지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 인센티브는 개인의 동기부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지만 작업자 간 협업이 필요한 공정에서는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팀 인센티브는 편성 효율과 직접 연동되어 라인 전체의 협업을 촉진하지만 개인별 기여도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공정의 특성에 따라 두 방식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지급 구조 설계입니다. 표준 생산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 단위당 지급 단가를 설정합니다. 이때 불량률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인센티브를 감액하는 조건을 함께 설정하여 생산량과 품질이 동시에 관리되도록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입니다. 일일 생산량과 불량 수량을 정확하게 집계하고 이를 탄성효율과 연동하여 매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데이터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하면 인센티브 지급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시범 운영입니다. 선정한 파일럿 라인에서 일정 기간 인센티브 시스템을 운영하며 표준 생산량 설정이 적절했는지, 지급 단가가 합리적인지,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전체 라인 확대 적용 및 정기 재검토입니다.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을 보완한 뒤 다른 라인으로 확대하며 이후에도 표준 시간과 지급 기준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 현재 생산 조건과 맞는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4. 도입 후 나타나는 효과. 인센티브 시스템을 적용한 이후 나타나는 효과는 크게 생산성 측면과 인력 운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 측면에서는 성과에 따른 보상이 명확해지면서 작업자 개인의 동기부여가 높아지고 이는 개인별 산출량 증가로 이어집니다. 개인별 산출량이 늘어나면 라인 전체의 편성 효율도 함께 개선되며 앞서 1번에서 설명한 손실이 그만큼 방지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인센티브 도입 전에는 매일 실현되지 못하던 가공임 CM 산출이 도입 후에는 정상적으로 생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인력 운영 측면에서는 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우수한 역량을 가진 작업자의 이직 가능성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숙련된 작업자가 라인에 계속 남게 되면 공정의 숙련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신규 인력 재교육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인센티브 시스템은 생산량 증가만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량률 기준을 함께 관리하는 구조가 갖추어져 있어야 생산량 향상이 품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인센티브 시스템이 단순히 급여를 인상하는 조치가 아니라 표준 시간을 기준으로 성과를 공정하게 보상하는 체계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봉제 산업과 같이 개인별 숙련도와 속도 차이가 산출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는 이러한 성과 기반 보상 체계의 도입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지속 유지 위한 체크리스트 7가지. 인센티브 시스템을 통해 얻은 개선 효과는 한 번의 도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유지됩니다. 다음 7가지 항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표준 생산량의 기준이 되는 SMV가 현재 작업 조건과 맞게 유지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재측정합니다. 둘째, 개인별 또는 팀별 생산량 데이터가 누락 없이 정확하게 집계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셋째, 인센티브 지급액과 실제 초과 달성분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인센티브 도입 이후 불량률이 도입 전 대비 상승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급여 체계가 관련 노동법규를 계속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여섯째,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과 소통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새로운 불만이나 의견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일곱째, 인센티브 도입 전후의 생산성과 품질 데이터를 비교 기록으로 남겨 개선 효과가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고 있는지 수치로 관리합니다. 6. 핵심 Q&A 5가지. 첫 번째, 인센티브 시스템이란 무엇인지요? 표준 생산량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성과를 낸 작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는 체계입니다. 성과와 보상을 직접 연결하여 작업자의 동기부여를 높이고 라인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두 번째, 인센티브 산정 기준은 어떻게 설계하는지요? SMV 기준으로 확정한 표준 생산량을 기준선으로 삼고 이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 단위당 지급 단가를 설정합니다. 개인 단위로 지급할지 라인 단위로 지급할지는 공정의 특성과 작업자 간 협업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세 번째, 품질 저하는 어떻게 방지하는지요? 불량률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인센티브를 감액하는 조건을 함께 설정합니다. 생산량과 품질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반영하여 속도만 높이고 품질이 낮아지는 부작용을 방지합니다. 네 번째, 개인 인센티브와 팀 인센티브 중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요? 개인 작업 비중이 높고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공정에서는 개인 인센티브가 동기부여에 효과적입니다. 반면 작업자 간 협업이 필요한 공정에서는 팀 단위 인센티브가 편성 효율 개선과 협업 촉진에 더 적합하며 공정의 특성에 따라 두 방식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인센티브 도입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요? 생산량 증가에만 치중하여 품질 기준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작업자 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입 초기에는 파일럿 라인을 통해 기준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7. 결론 및 요약. 오늘 영상에서 살펴본 인센티브 시스템은 표준 생산량 설정, 산정 기준 설계, 지급 구조 설계,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시범 운영, 확대 적용이라는 절차를 통해 도입됩니다. 이 절차가 순서대로 진행될 때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라인 생산성도 함께 향상될 수 있습니다. 성과와 무관하게 동일한 급여가 지급되는 상태가 계속되면 우수 인력의 동기 저하와 이직, 라인 편성 효율 정체가 반복되지만 오늘 살펴본 절차를 통해 표준 시간에 기반한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하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산량 기준과 품질 기준을 함께 관리해야 인센티브 도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앞서 말씀드린 체크리스트 7가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데 오늘 영상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과 지표, KPI 분석과 활용 관련 주제로 준비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며 떠오르는 경험이나 주변 이야기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중한 경험이 또 다른 분의 생산 관리에 깊은 지혜와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바랍니다. 후속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영상 관련 자료가 필요하시면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